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철희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 관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지금 약간의 민원이 있죠? 창단의 민원은 아니고요. 단원이 네. 예, 그 성인 예능 단원이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 인격 모독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의 인권ombudsman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의뢰를 하셨죠? 예. 인권ombudsman 제도가 그러면 우리 예술회관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서류 검토로 끝나나요? 아니면 가해자한테도 진술의 기회를 주나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그 사건은 저희들이 사건을 접수하고 인권ombudsman에 바로 의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진행 사항은 인권ombudsman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입니다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해자 그다음에 주변의 참고인 조사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경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그 과정은 제가 아직 못합니다. 경위서 제출을 했고요. 지금 이 가해자 부분도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그 지휘자하고 단원하고의 카톡 내용이라든지 문자 내용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한테 다 해주셨는데 이거를 나중에 뭐 이건 공통된 그 제보 자료니까 공유하겠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거는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억울함이 있는 것 같고요. 저번 우리 문체실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상임과 비상임의 기준이 뭐냐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임과 비상임은 저희 복무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네. 복무 규정이 아니라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가 나와 있는데요. 단원에 대해서는 상임, 비상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상임 단원은 공무원 같이 매일 출근한 사람, 비상임 단원은 그 이외의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임과 비상임에 따른 건 뭐냐면요. 예능 단원하고 그 예술 감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예술 감독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구조 근무일 및 근무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술 감독 등 계약직은 별도 계약서의 근로 조건에 따르되 근무 시간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예능 상임 단원과 같다. 이 부분이 상임 단원입니다. 비상임 단원 말할게요. 그 다음 조항에 있습니다. 그 밖에 비상임 단원은 일일 3시간 주 4회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상임 아니면 비상임이에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무의 형태는. 그렇죠? 단원의 경우 그렇게 아니 예술 감독도 나와 있잖아요. 예술 감독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예술 감독 등 계약직은 별도 계약서의 근로 조건에 따르되 근무 시간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예능 상임 단원과 같다고 나와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근무 시간이 같다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으로 상임과 비상임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무 시간으로 아닙니다. 근무 시간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조금 단원에 한해서는 앞에 지금 위원님 설치 조례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단원의 구분은 상임 단원, 비상임 단원 구분을 하는데 감독의 경우는 방금 그 복무 아니 규정, 제가 복무 규정 관장님 복무 제가 규정, 복무 규정 읽어드리잖아요. 예술 감독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예술 감독 등 계약직은 별도의 계약서의 근로 조건에 따르되 근무 시간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예능 상임 단원과 같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위원님, 그 전문 구조 앞에를 보시면은 근무일하고 근무 시간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월요일부터 주 5일 하고 10시부터 4시까지 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임입니다. 근무 시간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임이 상임이라고요. 아니고요. 감독을 상임, 비상임으로 위원님께서 나누시는데 근무 시간을 말씀하는 거고. 그러니까 근무 시간 감독에 대해서는 설치 조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단원에 대해서만 상임 단원, 비상임 단원 나눈다고요. 아니 한글 못 읽으세요? 같은 조의 구조 보세요. 구조. 그러니까 구조. 자, 구조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능 단원의 근무일 및 근무 시간은 이건 상임입니다. 상임 예능 단원을 말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사무 단원의 근무 시간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며 예술 감독 등 계약직은 별도의 계약서 근로 조건에 따르되 근무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예능 상임 단원과 같다. 예술 감독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꾸 위원님께서 저한테 강요를 하신대요. 위원님, 감독에 대해서 상임, 비상임을 나누는 조문이 분명히 아닙니다. 근무 시간이 그러니까 예. 감독에 대해서 상임이냐 비상임이냐는 근무 시간으로 결정할 수 있잖아. 왜? 그 다음 주에 분명히 나와요. 비상임 단원은 1일 4시간 주 4회 이상 근무해야 한다. 자,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자, 광주 시립소년 한번 띄워주세요. 시립소년 합창단 지휘자 공개 모집 이 공문입니다. 공고 자료예요. 저 맨 위에 보면 우리 시는 광주광역시 시립소년 소녀 합창단 비상임 지휘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인재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저희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비상임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 이거 띄워주세요. 지휘자 위촉계약서. 자, 지휘자 위촉계약서 근무 조건 계약금 나오고요. 자, 여기 보면 제가 따로 또 저기 자료에는 없지만 저거는 한 장짜리지만 자, 근무 조건이 나옵니다. 지휘자 위촉계약서. 지휘자는 연간 주 4일 이상 일 3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관장은 공연의 녹음 녹화 방한권을 갖는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비상임 단원의 근무 일자와 같습니다. 그렇죠? 주 4회 이상 근무해야 되고 1일 3시간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지휘자를 위촉합니다. 자, 연봉 3,300만 원. 나와 보이죠?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자, 저기서는 연봉이 5,500만 원으로 바뀌어요. 근데 왜 1년 만에 바뀌었을까요? 그 다음 변경 계약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무 조건. 지휘자는 연간 주 5일 이상 일 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관장은 공연의 녹음 녹화 방한권을 갖는다. 자, 아까 말했던 자, 상임 단원의 근무 시간에 준하는 계약서로 바뀝니다. 처음 계약서는 비상임 단원의 근무 일자와 같습니다. 자, 왜? 공모를 비상임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1년 있다가 지금 상임 단원에 준하는 근무 여건 시간과 급여가 변경돼요. 이건 인정하세요? 네, 계약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상임 단원에서 비상임으로 누구의 권한으로 바꿔준 겁니까? 위원님, 자꾸 말씀 올리지만요. 비상임 감독을 상임 감독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상임이 아니라 치고 상임이 아니라 치고 네네네. 자, 근무 조건을 네. 누구의 임의 결정으로 바꿔주는 겁니까? 그 총 단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네? 총 단장님까지 결재를 특했습니다. 총관장님? 총 단장님. 네, 총단장님? 문화예술부시장님이죠. 문화경제부시장님이시죠. 부시장의 이 권한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내용 다음에 보시면은 계약서 내용 저희들이 5조 5항에 보면은 계약 금액 근무 조건은 계약 기간 중 상위 협의하에 재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무조건 한 것인가요? 아니요, 계약서 내용이 그러니까 있고, 계약서 내용이지. 자, 공모 절차에 있어서 공모 내용이 최초 비상임 단원으로 해서 3,300만 원의 근무 조건을 제시하고 공모를 했어요. 자,
처음에 공모를 하고 싶어도 이 조건이 나한테 맞지 않아서 공모를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5,500만 원으로 바뀌고 주 5일 6, 5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조건 하에는 다시 공개 모집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조건이 달라졌으면 공고를 다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안에서 부시장 결재 얻어서 득해서 안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저 최초에 5,500만 원 하고 주 5일에 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내걸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공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하고요. 다만 이게 바뀌어진 과정을 좀 보시면은 저기 1차 최초 계약서에는 주 12시간 근무입니다. 변경된 계약서에는 주 25시간 근무입니다. 근무 시간이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근무 시간을 왜 여러분이 공모한 대로 안 하시고 임의로 바꾸세요? 그것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합창단원 연습 시간은 단원들 연습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일과 후에 3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월, 금 3시간입니다. 그러면 방학 중간에는 지휘자가 지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시간 관장님, 예. 제가 그 말 100% 다 이해하고요. 예, 예. 그러면 처음 공모할 때 그 조건을 맞춰서 공모하시지 왜 처음에 저렇게 공모하셨어요? 지금 그게 말이 맞다고 지금 하시는 아니, 말씀인가요? 제가 그 말씀은 의원님 말씀에 100번 공감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아, 맞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방금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변명이죠. 그거는 그럼 처음 공모할 때 그 조건을 걸고 지휘자를 뽑아야죠. 공모해 무작정 뽑아놓고 이게 보니까 상황이 안 맞아서 그러면 처음에는 그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공모해서 뽑았었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년 합창단들 연습 스케줄을 몰라서 저렇게 공모하고 뽑으셨냐고. 제가 보니까 그 앞에 지휘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전례 답습적으로 한 점은 있다는 점은 제가 아니 그 앞에 지휘자가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밝혀졌으면 공모를 그렇게 안 하셔야죠. 근데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그 앞에 지휘자님들은 선생님들이 겸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했던 지휘자님들이 선생님이 겸직을 했던 뭘 했던 간에 자 이번에는 잘해 보겠다고 공모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연습 단원들이 뭐 월요일, 화요일 몇 시간 하고 방학 때는 뭐 하고 이런 내용을 뻔히 그 전부터 쭉 연습해온 과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저렇게 공모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면서요 사정을. 제가 공모한 건 아니라서. 예, 그렇죠. 최초에 저 오기 전에 자 그렇게 공모한 게 아니라서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래갖고 그 문제점을 인식했어요. 예. 다시 재공모하셔야죠. 그러면 조건이 바뀌어지는데 급여가 바뀌어지는데. 계약 조건이 2년 근무. 자 부시장님 그러면 제가 와서 지금 질의할까요? 불러다 놓고. 아니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부시장이 결제하셨다면서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 드린다고 말씀을 올렸어요. 최종 결재권자가 부시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결제를 부시장까지 사인하셨다고 했죠. 예, 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인하셨나요? 옆에 협조사진 했습니다. 협조사진. 협조 사인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도 사인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절차가 옳은 절차라고 다 설명을 하고 사인하셨습니까? 지금 부시장님 아니고 전임 부시장님이시죠. 그러니까 전임 부시장이어도 다 설명하고 사인하셨어요? 뭐 제가 설명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 부시장이 사인했으니까 그럼 왜 이런 기한을 올렸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최초의 임용은 이제까지 전임 감독 지휘자들은 선생님들이 겸업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었던 점을 제가 그러면 이 생각하고요. 지휘자의 급여가 오른 2,200만 원의 급여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셨나요? 왜 올라야 되는지? 공모를 해서 공모 기간에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1년 지나서 이번에 대해서 급여를 올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나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저 예산은 의회에서는 그 내부적인 사실을 숨기고 예산 승인을 득하셨나요? 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주 12시간 근무였는데
예술 감독 지휘자가 반드시 12시간 갖고는 근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근무 시간을 늘린 겁니다. 아, 그럼 왜 공모를 12시간 근무하는 걸로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공모가 잘못됐다는 점은 제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린다고 한다고. 아니,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면 정확한 해명이 있고 다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내부적으로도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계약서 변경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게? 의원님 제가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계약서 변경하면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 그때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건이 이제 제가 의원님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는 절차대로 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최초에 상임을 해서 3,300만 원 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적도 지장하신 말씀이고, 다만 1년을 운영해 보다 보니까 주 12시간으로 지휘자가 했을 경우에 합창단 지휘라든가 그런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보고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한 점은 제 잘못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1년 앞으로도 1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개선하지 않고. 자, 아까 그 계약의 그 근거를 뭘로 하셨죠? 계약 금액, 근무 조건, 계약 기간 중 상호 협의하에 재조정할 수 있다. 요 내용을 들으셨죠? 네. 계약서 5조. 네. 계약서 5조. 네네. 자, 요것은 이 지휘자하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장하고의 계약서입니다.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3,3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변경했던 근거가 지금 계약서 지휘자 위촉 계약서 5조 5항에 근거해서 하신 거잖아요. 아니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도 거쳤지요. 아, 그러니까 네. 이 계약서의 5조 5항에 계약 금액, 근무 조건은 계약 기간 중 상호 협의하에 재조정할 수 있다. 네. 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조정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계약은 누가 한 거냐고요? 예술회관과 지휘자하고 두 분이 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휘자의 공모 절차는 어떤 근거 하에서 하는 겁니까? 공모 절차라 하면 어떤 말씀이신 거죠? 아까 이 공고문 있잖아요. 예. 공개 모집 공고. 위촉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위촉권자는. 그렇죠. 예, 지휘자의 위촉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관장님은 네. 월권하신 거예요. 이 계약서를 근거해서 그 지휘자를 계약 변경해 주는데 원래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이 공개 모집 공고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재공고를 해서 해야지. 이 위촉자하고 계약서에 있는 조항을 근거로 위촉 내용을 그 공고 내용을 바꿔버리는 것은 엄연한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근거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쎄, 위원님 이제 그 위촉권자는 시장님이 맞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일하는 것은 이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위임 정결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 단장님이 문화경제부시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런 내부 절차를 말씀하시려면 네. 내부 절차를 말씀하시려면 그러면 시장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개 모집 공고는 광주광역시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광주광역시장 이름을 걸고 2년간 3,300만 원으로 공개 모집해요. 이걸 왜 관장님 마음대로 바꾸세요? 당사자하고 계약서의 근거 조항 하나로? 그럴 수 있나요? 관장이 바꾼 것이 아니다니까요. 이 계약서는 관장님하고 당사자하고 한 계약서예요. 자,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고 계약서 작성만 관장이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사결정 총 관장님의 결정했다면 의사결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거 조항이 이 계약서에 있는 예. 5번 조항이라고. 잠깐만.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었고요. 의사결정 과정은 거쳤지요. 제가 어떻게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계약서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협약서가 위촉 계약서가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관장님 이게 근거라면서요. 아니요, 그 근거에 의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니까요. 그걸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으셨습니까? 부시장님 정결로 해서 받았지 그걸 왜 않습니까? 부시장님 정결로 하세요? 아니, 그건 내부 사정이라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모집 공개 공고는 광주광역시장 이름으로 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왜 부시장이 정결하죠? 내무사무분장이 그렇다고 그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아니죠. 인정을 못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나중에 추가로 이 지금 전 부시장이나 전 시장이 한 이 행정이기 때문에 지금 추후에 물을 수는 없지만 현 시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경원 관장. 답변하는 태도 좀 정중하고 예의를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팔짱을 낀다거나 뒤로 기댄다거나 그 부분 조심하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뒤로 기댄 것이 아니고 자료를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한 자료 중에 최근에 문화예술회관 관장하고 그다음에 그 문화유산 단원하고 했을 때 권한이 관장한테 있다는 그 검찰청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걸 잠깐 찾기 위해서 뒤로 했던 거고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보시기에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고 내용 중에 중요 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는 재공고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급여라든지 직급이 변한다든지 그런 거 했었을 때는 계약과 관련돼서는 재공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재공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실랑이 하고 계셔서 답변하는 태도에 좀 문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유념하시기 바랍니다.